어울리지도 않게 명품을 쳐 휘감은 만두, 티셔츠는 무려 구찌가 아니라 아구찜. 야, 가방 무늬 이거 뭐냐? 신발 진짜 미쳤네. 여러분, 그런데 짝퉁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됐습니다. 고대 페키니아인들조차 웬 싸구려 사발에다가 이집트 상형 문자를 그리고서 메이드 인 이집트인 척 비싸게 팔아먹었죠. 하지만 수많은 짝퉁 중에서도 짭 오브 짭은 바로 미술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짝퉁 중 하나인데요. 그리고 저도 최근에 어떤 여우 새끼한테 홀려가지고 그림을 하나 샀는데 가짜였습니다. 오늘은 짝퉁으로 세상을 속였던 사람들과 미술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나치의 2인자였던 헤르만 괴링의 소금 광산에서 명화 6,750여 점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로 유명한 페르메이르의 미공개 작품 가늠한 여인과 그리스도가 있었죠. 페르메이르의 그림은 초레어템이었습니다. 그는 1년에 작품을 1개 정도 그릴까 말까 했기 때문에 평생 30점 정도의 그림만을 남겼는데요. 새로 발견된 그림에는 보란듯이 페르메이르의 사인까지 휘갈겨 있어서 사람들은 아무 의심 없이 그의 숨겨진 작품을 찾아냈다고 열광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나치에게 넘긴 놈이 누구인지 색출에 나섰고 범인으로 지목받은 반 메흐렌이라는 남자는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죄명은 국보급 보물을 적에게 반출한 죄였죠. 그런데 반 메헤렌은 갑자기 폭탄 발언을 합니다. 발견된 그림이 페르메이르가 그린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그린 위작이라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벌을 받기 싫어서 구라를 친다고 생각했죠. 결국 그는 경찰의 감시 아래 6개월 동안 페르메이르 스타일의 새로운 작품을 그려 보입니다. 전문가들도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그림이었죠. 이후 이 남자는 사기죄로 1년형을 선고받지만 나치에게 망신을 줬던 민족 영웅으로 오히려 대스타가 되고요. 반 메흐렌의 다른 위작들도 값이 오지게 뛰어서 미친듯이 팔려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원작자가 아닌 사람이 세상 사람들을 모두 속일 정도로 완벽한 위작을 그리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미술작품을 위작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미 존재하는 작품을 완전히 똑같이 따라서 그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위작할 화가의 스타일을 습득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반 메헤렌은 17세기 미술과 페르메이르의 작품을 완전히 분해하고 분석해서 새로운 그림을 만들어낸 거죠. 이 남자가 가짜 그림을 그리려고 들였던 노력을 보면 진짜 눈물겨운데요. 우선 원작자가 살았던 17세기의 물감을 벼룩시장 싹 다 뒤져가지고 어렵게 구했고요. 그 와중에 파란색 물감은 없어서 보석을 갈아다가 물감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또 일부러 200년 전의 캔버스를 구해다가 그림 연습을 했고요. 오래된 캔버스를 못 구하는 날에는 옛날 회화를 사다가 기존 물감을 나이프로 뜯어내고 그 위에 그림을 그렸답니다. 게다가 이렇게 완성된 그림을 오븐에 구워서 물감을 딱딱하게 굳힌 후에 둥글게 말았다가 펴는 작업을 반복했다고 하는데요. 일부러 균열을 만들어서 오래된 그림처럼 보이게 한 거죠. 그렇게 만든 짝퉁을 괴링에게 넘기면서 그림값으로 나치가 가져갔던 네덜란드의 미술작품들을 돌려받았다고 하니까 이 정도면 민족 영웅 소리 들을만 하죠. 쿵짝이 아주 오지게 잘 맞아 보이는 이 커플. 남편이 짝퉁을 그리면 아내가 짝퉁을 비싸게 팔아먹었던 벨트라키 부부입니다. 우선 남편이 원작자의 거의 빙의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 시대의 재료를 사용했던 건 물론이고 원작자가 그림을 그렸을 장소로 가서 원작자가 그리던 순서대로 정확하게 그림을 그렸죠. 원작이 완성되는데 2박 3일이 걸렸으면 짝퉁도 2박 3일 만에 그려버렸고요. 원작 화가가 비 오는 날에 그림을 그렸으면 비 오는 날까지 기다렸다가 짝퉁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벨트라키의 짝퉁은 그야말로 갓벽했죠. 그래서 그의 위작이 밝혀졌을 때 미술계는 패닉에 빠집니다. 우선 벨트라키의 위작을 판명하지 못한 감별사들이 줄줄이 폐업했고요. 한순간에 갖고 있던 거장의 그림이 짝퉁으로 판명난 컬렉터들은 멘탈이 나갔고 짝퉁을 전시하던 대형 미술관의 명성까지 바닥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후 화랑들은 벨트라키의 위작이 의심되더라도 작품의 진위 판명을 더 이상 의뢰하지도 않았죠. 심지어 벨트라키의 징역 판결문에는 무슨 짝퉁을 얼마나 그렸는지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을 정도입니다. 일단 지금까지 밝혀진 이 남자의 짝퉁 그림은 약 300여 점 정도인데 벨트라키는 지금도 코웃음을 치면서 이렇게 말하고 다닌답니다. 유명 미술관에 내 작품 하나씩은 다 있지. 자, 지금까지와는 반대로 짝퉁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흔적을 남긴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력보다는 학벌이나 돈으로 가치를 판단하는 미술계에 진저리가 났던 화가 톰 키팅은 마음 먹고 짝퉁을 그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림이 비싼 값의 유명 미술관이나 콜렉터 손에 들어가면 그때서야 자신이 그린 짝퉁이라는 것을 밝혀서 엿을 매겨버리는 겁니다. 이 빅엿을 위해서 그는 작품 곳곳에 증거를 남겼는데요. 우선 그림을 그리기 전에 캔버스에 연백으로 자신이 그렸다는 표식을 남겼습니다. 연백은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성분 분석을 위해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면 가짜임이 드러나는 위작 증거였죠. 또 그는 원작자가 쓰지 않았던 물감을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한 인상주의 화가들이 죽어도 구할 수 없었던 비싼 물감을 구해서 그림을 그린 거죠. 근데 사실 이 정도면 걸릴 법도 한데 싹 다 속았습니다. 오히려 영국 미술계는 진품이 발견됐다고 열광을 했죠. 이후에 톰 키팅은 무려 2천여 점 정도의 짝퉁을 만들어서 돈도 개 많이 벌어서 떼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1970년 그의 위작이 세상에 밝혀졌지만 톰 키팅은 위작이라는 증거를 그림 곳곳에 남겨뒀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이 안 되고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짝퉁은 원작 화가나 미술계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오히려 짝퉁 덕분에 부활한 작품도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이 그림은 원래 수도원 식당의 벽화로 그려졌던 작품이죠. 그런데 프랑스의 밀라노 침공으로 다빈치는 그림을 완성하지 못한 채 피난을 떠납니다. 돌아와 보니까 그림은 당연히 조져졌죠. 그래서 다빈치는 그냥 안 그리겠다고 가버립니다. 이후에 나폴레옹 군대가 이탈리아를 점령했을 때는 사람들이 최후의 만찬 그 12제자 얼굴에다가 막 똥 던지게 하면서 놀기도 하고요. 심지어 칼로 눈가를 막 파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2차 대전 때는 이 수도원 자체가 그냥 폭탄 맞아서 가루가 됐고요. 설상가상으로 실력도 없는 화가들이 복원하겠다고 설치다가 그림은 더 망가져 버립니다. 이후 1970년에 최후의 만찬은 미술 역사상 최대 복원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잘못 덧칠된 물감들을 걷어내고 보니까 원본이 얼마 남아있지도 않았습니다. 이때 사용했던 방법이 바로 짝퉁을 연구해서 그림을 복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수많은 최후의 만찬에 짝퉁이 없었다면 세기의 걸작은 영영 사라졌을지도 모르는 거죠. 사실 짝퉁이라 불리는 모작과 위작은 진짜 한 끗 차이입니다. 순수한 의도로 단순히 그림을 카피하면 모작이지만 이걸 속여서 돈을 받고 파는 순간 바로 위작이 돼버리죠. 저희 교양만두는 항상 사랑스러운 여러분의 모작, 원작보다 훌륭한 팬아트를 두 팔 벌려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교양만두였습니다.